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 솔직히 무섭죠? 금리 올라가고 뉴스는 연일 침체 얘기고 그래서 다 멈칫합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바로 이런 때가 준비된 사람한테는 인생 바뀌는 타이밍이라는 거 아시나요? 오늘 영상 중간에 끊으면 진짜 손해예요. 취득세 한 줄만 제대로 알아도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정말 재미있는 사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건 번호 2024타 경우만 9311, 매각기일은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감정가 16억 3,352만 6,400원인데 유차를 거치면서 3차 최저가가 10억 4,545만 7천원 내 64%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서울인데요. 이 가격대요. 흥미롭죠? 잠깐만요. 더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근린주택, 그러니까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섞여 있는 타입인데요. 취득세는 누가 사느냐, 개인이냐, 법인이냐, 그리고 비주택 판정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3%가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4.6%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건물을 같은 값에 샀는데 누군 7천만 원대, 누군 3억 원대, 네, 진짜 이렇게 차이 납니다. 오늘 그 비밀을 숫자로 보여드릴 겁니다. 아, 이런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릅니다. 저는 실제 등기부, 건축물대장, 임대차 현황표를 기반으로 권리관계를 한 장으로 끝내드릴 거예요. 말소기준 권리, 2017년 10월 20일 근저당. 앞쪽에 선순위 권리, 없습니다. 뒤에 달린 근저당과 압류임 이경매, 낙찰과 동시에 소멸. 임차인들요? 대부분 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 없고 배당으로 정리. 이 정도면 벌써 마음이 놓이시죠? 근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 건축물대장 갑에는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을 변동사항에는 주차장 기능 회복으로 시정 이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위반 건축물 표시는 아직 남아있을까요? 이 한 줄이 대출과 세금 둘 다에 영향을 줍니다. 모르면 발목 잡히고 알면 대출과 세금을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아주 천천히 숫자와 함께 풀겠습니다. 광고 전에 끊기지 않게요. 여기서 중요한 안내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구독과 알림을 눌러두십시오. 제가 올리는 핵심 물건들은 속도전입니다. 먼저 보는 분이 가져가요.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채널은 진짜 근거로 얘기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또 멤버십에 대해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비공개 물건 리스트, 실무 엑셀 파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언제든 전화해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물건 내 자금으로 가능할까요? 취득세는 얼마로 잡아야 하죠? 대출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질문들 멤버십이면 바로 통화로 해결해 드립니다. 최근에 이탈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값서치를 하니까요. 오늘 쓰인 표와 수치도 멤버 전용 자료로 그대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장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영상 설명란에 직통 연락처가 있습니다. 문자든 전화든 편하신 걸로 주세요. 자금이 얼마인지, 보유주택 수가 몇 채인지, 개인인지 법인인지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취득세부터 대출 구존명도 전략까지 바로 윤곽을 잡아드립니다. 망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입지를 아주 짧게만 보겠습니다. 생활 인프라 편의점, 음식점, 학원가, 병의원, 버스 노선 다수, 내부 순환로 접근성 좋고 주거 수요와 자영업 수요가 겹치는 자리,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이죠. 건물 스펙은 철근 콘크리트, 지상 4층. 감정평가와 대장을 보면 전층 근생 등재인데 현황은 주거 사용 정황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세금과 임대 전략에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영상이 재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서울 3차 64%, 권리 구조 깔끔, 위반 건축물 표시는 남아있으나 이행 이력 존재. 취득세는 개인법인 비주택 판정에 따라 극과 극. 그리고 여러분의 현금 흐름은 대출이자와 기회비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궁금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페이지로 끝내는 권리지도, 그리고 취득세 대출이자,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과 매각 시나리오까지 순서대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타이밍에 구독과 알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눌러두셔야 다음 물건도 놓치지 않습니다.
멤버십은 영상 설명란에서 바로 가입 가능하고 가입하시면 오늘 자료 파일과 전화 Q&A가 즉시 열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경매 물건이 사건 번호는 2024 타경호만 9311,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상계, 매각기일은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소재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01-27, 종별은 근린주택, 감정가는 16억 3,352만 6,400원, 3차 최저가는 10억 4,545만 7천원, 감정가의 64%,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1억 454만 5,700원, 대지면적 155.7제곱미터, 연면적 307.66제곱미터, 건폐율 59.56%, 용적률 197.6%,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지상 4층, 건축물 대장에 현재 위반 건축물 표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실무 체크리스트로 풀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활입니다. 홍제천 녹지 라인이 가까워서 산책 러닝 코스가 좋고 편의점 카페 식당 학원가가 길게 형성돼 있어 일상 인프라가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마트 약국은행 병의원까지 도보 생활권으로 커버 가능해 자취신혼 직장인 전부 생활 편의가 뛰어난 자리입니다. 야간에도 인적이 끊기지 않는 골목 상권 활성화 구간이라는 점도 강점입니다. 다음은 교통입니다. 불광 연희 라인으로 이어지는 도로망과 내부 순환로 접근이 편하고 간선지선 버스가 다중 노선으로 연결됩니다. 출퇴근 통학 동선이 버스 승용차 모두 매끄럽고 도심 여의도 강남축 환승 동선도 단순합니다. 차가 있어도 없어도 이동 피로도가 낮은 위치예요. 가장 중요한 배우 수요입니다. 바로 옆에 명지대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임대 수요를 설명 끝입니다. 명지대 학부생 대학원 생어학 연수생, 교직원 연구원, 인근 학원가 상권 종사자, 주변 업무 상가권의 직장인 12인 가구까지 이렇게 대학생 직장인 상권 종사자가 상시, 중첩되는 구조라 공실 방어력이 강합니다. 특히 학기 초방학철 수요 재편 주기가 뚜렷해서 공실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고 원룸 소형 평형의 회전율이 빠릅니다. 한 줄 요약하면 생활편의 완비 다중교통축 명지대학교 인접한 배우 수요로 임대 수익형 운용의 핵심 입지 3요소를 모두 갖춘 자리입니다. 자, 이제 건물 자체를 보겠습니다. 숫자 한 번만 또박또박 찍고 지나갈게요. 대지 155.72, 연면적 307.662, 건폐율 59.56%, 용적률 197.6%,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지상 4층, 옥상에는 소규모 옥탑 구조물 11.48이가 따로 잡혀 있습니다. 컷 도면 전체 1초 보여주고 바로 줌딩 SFX 자막 하단 작은 글씨 수치 면적은 서류 기준, 현장 차이 발생 가능 실측 권장.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이 숫자들이 돈이 되느냐? 면적 용적률 층별 구성이 임대 전략의 자유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건물 자체를 보겠습니다. 숫자 한 번만 또박또박 찍고 지나갈게요. 대지 155.72, 연면적 307.662, 건폐율 59.56%, 용적률 197.6%,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지상 4층, 옥상에는 소규모 옥탑 구조물 11.48이가 따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이 숫자들이 돈이 되느냐? 면적 용적률 층별 구성이 임대 전략의 자유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천천히 재밌게 뜯어볼게요. 이제 건물 자체를 숫자로 또렷하게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의 대지는 155.72, 연면적은 307.662입니다. 건폐율 59.56%, 용적률 197.6%로 소형 수익형에 필요한 밀도를 무리 없이 확보한 구조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지상 4층이며 옥상에는 11.48이 규모의 옥탑 구조물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 기본 스펙만으로도 소형 호실 다수 관리 난이도 안정이라는 성격이 분명합니다. 층별로 풀어보겠습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 76.97위입니다. 길 전면 시인성, 출입 동선이 좋아서 임대시장에서 월 고정 수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물건은 1층 점유가 임대차인지 자가 운영인지 진술이 엇갈린 바 있어 사업자 등록명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대료 입금 흐름, 정기수도 계량 명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 한 번의 확인으로 보증금 인수 후 임대 지속이 될지
명도 대상이 될지가 갈립니다. 2층은 근린생활시설 92.74입니다. 서류상 근생인데 실제 사용은 주거 정황이 포착됩니다. 이 지점이 세금과 운영을 동시에 바꾸는 포인트입니다. 대장 기준으로는 비주택 취득세 4.6%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고 현황 기준으로는 소형주거 수요를 흡수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중 혜택을 안전하게 쓰려면 구청 건축과에서 용도정합성, 소방위생 요건을 선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층도 근린생활시설 92.74로 2층과 동일 면적입니다. 동일한 평면과 면적 구성은 임대 포맷의 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같은 규격, 같은 마감, 같은 임대료 정책을 적용하면 관리가 단순해지고 공실이 생겨도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수익형 건물에서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가 바로 이 복제 가능성입니다. 4층은 근린생활시설 45.21이며 옥탑 11.48이가 더해집니다. 법규 범위 안에서만 활용해야 하지만 체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조망채광 프라이버시가 좋아서 프리미엄룸, 공용 휴게 라운지, 세탁 라운지 같은 부가 공간을 구성하면 임대 선호도가 올라가고 회전율이 좋아집니다. 소형 임대 시장에서 사는 맛을 만드는 층이 바로 위쪽입니다. 제시외도 중요합니다. 판넬 지붕, 지층 4층 판넬 증축 등 도면, 박 구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시외는 매각 범위, 적법화 가능성, 철거 필요 여부에 따라 비용과 일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장 실측과 구청 질의를 통해 법적 지위를 먼저 고정해야 이후 공사나 임대 전략을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 이슈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장 상단에는 아직 위반 건축물 표식이 남아있으나 변동사항에는 2018년 10월 22일 주차장 기능 확보 이행 완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위반 사유가 무엇인지,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있는지, 해제 요건과 해제 가능 시기를 구청에서 확인하면 대출 조건과 취득세 판단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한 줄이 금융 레버리지와 세금 그림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건물은 1층 고정수익축, 23층 복제 가능한 임대 포맷, 4층 옥탑 체감 가치 강화, 제시외 관리, 그리고 대장상 위반 표식 해제라는 5축으로 운영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경매의 핵심인 권리 분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어디서 정해질까요? 정답은 가장 먼저 잡힌 담보물권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천천히 읽어보면 퍼즐이 맞춰집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요. 2017년 10월 20일 금모래 신용협동조합이 채권 최고액 3억 7,7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게 등기부의 순위번호 1번입니다. 추가 설정 계약 문구는 한도를 넉넉히 잡아놓은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미 말소 기준 권리의 날짜가 찍혔습니다. 2017.10 20. 그 다음 장면이 흥미롭죠. 지금 보여드린 등본에는 금모래 신협 부분에 빨간 줄이 쫙 그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고 말소됐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빨간 줄은 말소가 아니라 권리자, 교체 이전을 표시할 때도 똑같이 쓰입니다. 실제로 바로 아래 칸을 보시면 1번 근저당권 이전이라고 적혀 있고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으로 바뀐 기록이 2024.11 12 확정 채권양도이 뜹니다. 즉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만 바뀌었지 권리의 생일 설정일과 힘순위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같은 버스 노선이 계속 달리는데 운전기사만 교체된 겁니다. 노선번호 순위와 첫 운행일 설정일은 그대로라서 도로에서 누가 먼저 지나가느냐의 우선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를 말할 때 2017.10 20 금모래 신협이 아니라 2017.10 20 안양저축은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채권자가 현재 누구냐를 붙여 불러주는 것이 실무 관행이거든요. 날짜는 처음 설정일, 이름은 현재 권리자, 이 조합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등기부에 공동담보문구가 보이는 것도 눈에 띕니다. 이건 같은 근저당으로 다른 부동산까지 묶어서 담보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투자자의 눈으로 보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말소 기준 권리 판단에는 영향 없음. 공동담보든 단독담보든 가장 빠른 설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둘째, 배당은 안분될 수 있다. 같은 근저당이 A, B 두 부동산을 같이 묶었다면 경매가 각각 진행될 때 채권액을 안분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다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내 물건에서 선순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만 확인하면 되고 기준 권리의 생존 소멸과 인수 여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뒤를 봅니다. 2017.10 20 이후에 달린 권리들 추가 근저당, 가압류, 임의경매 같은 것들 경매로 일괄 소멸합니다. 기준보다 뒤에 붙었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교과서형 후순위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어떨까요? 이 사건의 임차인 다수는 기준권리 이후 전입이거나 임차권 등기 후 배당 요구를 해놓은 상태가 많이 보입니다. 이런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보증금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배당으로 정리되고 인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1층 사진관이 쟁점입니다. 자료 일부에는 주식회사 포토행기획 보증금 1,000만 원 인수로 정리된 표가 보이고 현장 진술에는 채무자 자경본인 또는 친족명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확정 4종 세트로 딱 끊으세요. 1. 사업자 등록 명의기간 2. 임대차 계약서 원본 보증금 월세 입금 흐름 3. 전기 수도가스 계량기 명의 4. 카드 단말기 POS 영업자 명의 여기서 임대차가 실제하고 대항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1,000만 원 인수로 보고 임대 지속 또는 재계약. 반대로 임대차로 인정 어려움이면 인수 없음이고 명도 대상입니다. 이 한 줄이 명도, 속도와 초기 현금 흐름을 갈라놓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헷갈리는 포인트, 빨간 줄 무조건 말소? 아닙니다. 빨간 줄은 변동의 표시일 뿐입니다. 말소에도 쓰이고 권리 이전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문구를 꼭 읽어야 합니다. 지금 등본에는 분명히 1번 근저당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고 순위번호가 1-1로 붙습니다. 이건 1번 권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지 권리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권리가 살아있으니 말소 기준 권리의 날짜는 2017.10 20 그대로 현재 권리자는 안양저축은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말소 기준 권리 2017.10 20 근저당형 권리자 안양저축은행 이전이 있었을 뿐 우선순위는 그대로 2. 앞권리 없음 선순위 인수 위험 없음 3. 뒷권리 일괄 소멸 권리 구조 깔끔 4. 1층 사진관은 사실 확정 4종 세트로 인수 소멸을 가른다 5. 공동담보는 배당 안분이 쉬일 뿐 말소 기준 판단에 영향 없음 이제 이 물건의 특이점인 불법 건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건물의 숨은 보스, 위반 건축물 파트를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등기부도, 대장도, 임대 현황도 다 괜찮아 보여도 대장 맨 위에 노란 표식 한 줄이면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대출, 세금, 공사비 일정 전부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줄을 돈 버는 순서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상황 설명부터 깔끔하게. 이 건물은 대장 갑의 위반 건축물 표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사항에는 2018년 10월 22일 주차장 기능 확보 이행 완료가 찍혀 있어요. 시정했는데 왜 표식은 남아있지?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힙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시정과 표식 해제는 다른 절차예요. 시정은 문제 해결, 해제는 표식 지우기. 둘 다 해야 대출 세금이 편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말 버리고 3가지 질문만 들고 구청에 가면 됩니다. 구청,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서대문구청 건축과 위반 건축물 담당에게 가시면 됩니다. 첫째, 지금 남아있는 위반 사유가 정확히 뭔가요? 과거 주차장 이슈만 남았는지, 다른 항목이 숨어 있는지 조문까지 확인합니다. 둘째, 이행강제금이 있나요? 있다면 금액 부과주기 납부하면 정리되는지까지. 셋째, 표식 해제 요건과 시기는 무엇인가요? 원상회복, 용도 정리, 주차 대수 확보, 제출 서류, 처리 기간을 체크합니다. 이 3가지 답만 받아오면 대출, 세금, 공사 계획이 한 번에 정렬됩니다. 이제 제시외로 넘어갑니다. 감정평가서에 판넬 지붕, 지층 4층 판넬 증축, 옥탑 소규모 구조가 언급되어 있죠. 제시외는 딱 3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매각 범위에 포함이냐 아니냐. 포함이면 우리 책임, 미포함이면 철거나 분쟁 여지를 따로 봅니다. 둘째, 적법화가 되느냐. 건축신고나 대수선으로 살릴 수 있는지, 구조방화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셋째, 철거가 빠른지. 철거 폐기원 상복구 비용과 일정. 초기에 이 셋을 확정해두면 나중에 이거 치우세요 한마디에 돈과 시간이 동시에 날아가는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돈이 되느냐고요?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위반 표식이 남아있으면 은행이 보수적으로 보고 감정가 반영률을 낮추거나 조건부 승인을 겁니다. 표식을 지우고 재심사를 넣으면 LTV가 올라가거나 금리가 내려갈 수 있어요. 세금도 마찬가지. 대장상 전층 근생이면 비주택 취득세 4.6% 시나리오가 열리지만 지자체 해석이 보수적이면 표식부터 지우시조가 먼저 나옵니다. 결론 표식 해제가 레버리지와 세율을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낙찰 후 실행 순서를 딱 한 번에 외워봅시다. 1단계 현장 실측과 사진으로 제시외 위치 규모 자재를 전부 기록합니다. 주차장, 피난 동선도 같이. 2단계 구청 상담에서 답변을 받아 메모가 아닌 기록으로 남깁니다. 담당자, 날짜, 민원번호, 요구 서류 리스트까지. 3단계 설계감리 1차 검토로 적법화 가능한 부분과 빠른 철거 부분을 분리합니다. 4단계 비용기간 러프 견적을 내고 임대 공백이 최소가 되도록 공사 순서를 짭니다. 보통은 층별 순차 공용부 야간이 효율적입니다. 5단계 표식 해제 신청. 조건 충족 해제 확정 대출 재심사 세금 재검토로 파이널 세팅. 이 물건에서 특히 눈여겨볼 포인트만 콕 찌르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이행 완료가 기록되어 있으니 현황과 서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둘째, 4층 옥탑 판넬 구조물의 적법성. 사용 승인 대상인지, 철거 대상인지, 소방 피난에 영향이 없는지. 셋째, 대장 근생 BS 현황 주거의 용도 정합성. 이게 맞아야 임대계약과 보험, 그리고 취득세 판단까지 편안해집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위반 표식 한 줄을 지우는 순간 대출과 세금의 룰이 우리 편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표식부터 지우고 제시외는 살릴 것과 뺄 것을 초기에 결정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공사, 임대, 금융이 한 줄로 정리됩니다. 구청에 가서 확인하기 싫으시다 하시는 분을 위해 아래 고정 댓글에 서대문구청 대표 전화번호와 관련 문서, 담당자 전화번호와 지뢰 내용 등을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건물을 매입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박아두죠. 이번 물건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느냐? 복잡한 척하는 공식? 없습니다. 숫자만 또박또박 따라오면 됩니다. 먼저 기준을 잡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저 입찰가는 10억 4,545만 7천원. 우리는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은행 기본 룰은 70%죠.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론상 한도는 7억 3,181만 9,900원. 와, 7억 되면 좀 숨통 트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경매 전용 룰 방빼기가 등장합니다. 방빼기는 말 그대로 은행이 미리 보수적으로 방을 빼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세대 하나당 3천만 원씩 대출 한도에서 빼버립니다. 이유요? 은행은 세입자 다 나가고 깔끔해질 거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현장 정리해도 돈 들지? 하고 쿨하게 차감하죠. 그럼 이 건물은 몇 세대로 볼까요? 도면과 현황을 겹쳐보면 10세대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이제 칼같이 넣습니다. 3천만 원 10세대 3억 원. 아까 이론상 한도 7억 3,181만 9,900원에서 3억 원을 빼면 정답은 4억 3,181만 9,900원. 이번 물건의 보수적 대출 예상치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투자자의 눈으로 볼게요. 첫째, 앞으로 나올 모든 계산 취득세, 법무비, 명도비, 공실 쿠션, 이자 모두가 이 대출금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대출이 1천만 원만 달라져도 내 돈 투입이 바뀌고 월 고정비가 바뀌고 임대료 마지노선이 바뀝니다. 둘째, 혹시 은행이 세대수를 8로 보지 않을까? 같은 보수 판정이 들어오면 대출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세대 기준 4억 3천을 핵심 가정으로 잠깐 고정하고 다음 단계에서 내 돈 총투입과 월 고정비를 못 박을 겁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가 제일 싫어하는 흔들림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정리 한 줄로 끝냅니다. 최저가 낙찰 가정 10억 4,545만 7천원. 70% 기본 한도 7억 3,181만 9,900원. 방빼기 3천만 10세대 3억 원 차감. 예상 대출 4억 3,181만 9,900원. 숫자 머리에 딱 박히셨죠? 이제 이 이유가 더 재밌습니다. 다음 6단계 2부에서는 이 대출 금액을 바탕으로 취득세 시나리오를 나누고 법무 기타 비용까지 얹어서
내 돈이 정확히 얼마 들어가는지를 보여드립니다. 거기에 월 이자, 내 돈의 기회비용을 합쳐서 이 건물은 매달 최소 얼마를 벌어야 본전이냐? 까지 못 박아 드릴게요. 여기서 꺾이면 손해, 여기서 넘기면 수익, 그 경계선을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결판 나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대출을 4억 3,181만 9,900원으로 못 박았죠. 최저가 낙찰 가정, 세대 10, 방 빼기 3천만, 10 여기까지는 깔끔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 이번 달 숨만 쉬어도 얼마가 나가냐? 이걸 숫자로 못 받겠습니다. 먼저 기준을 딱 정합시다. 이자 가정은 연 4%, 월 계산은 단순히 연이자 12로 갈게요. 대출이 4억 3천이면 연이자는 대략 1,727만원, 12로 나누면 월 143만 9,400원 나갑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같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대출 원금이 같으니 은행 몫은 동일하죠. 그런데 고수 투자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갑니다. 내 돈의 기회비용을 같이 본전선에 얹어놓고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같은 일원을 써도 어떤 곳에 넣으면 연 4%를 벌 수 있고 여기에 넣으면 당장은 안 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돈의 이자도 가상의 비용으로 잡아 매달 최소 얼마를 벌어야 본전이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케이스 두 개로 나눠보죠. 개인 1주택과 법인입니다. 둘 다 대출 4.318억은 동일. 개인 1주택 버전 내 돈 6억대, 달마다 어디까지 버텨야 하느냐? 개인 1주택이면 취득세가 3%죠. 앞 단계에서 계산한 내 돈 총투입이 6억 4,800만 810원입니다. 이 돈을 내 통장에 그냥 넣어놨다고 가정하면 연 4%만 쳐도 연 2,592만원, 월 216만 3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숫자는 일부러 또박또박 실무는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은행이자 월 143만 9,400원을 더합니다. 개인 1주택에 월 고정비 143만 9,400, 216만 3,359만 9,402원. 의미는 간단합니다. 임대료 총합이 360만원을 넘지 못하면 숨만 쉬어도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관리비, 공과금, 보험, 공실 쿠션? 그건 이 위에 얹히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 안전 마지노선은 400만원대 초반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보통 1015% 여유를 둡니다. 법인 버전 세금이 무겁다? 그럼 숫자로 이겨라. 법인은 주택과세로 보면 취득세가 12%입니다. 그럼 내 돈 총투입이 7억 4,209만 1,94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돈의 기회비용 연 4%은 연 2,968만원, 월 247만 3,640원. 은행 이자는 아까와 같죠. 월 143만 9,400원. 법인의 월 고정비 143만 9,400, 247만 3,640, 391만 3,039원. 읽어보세요. 개인 1주택 360만, 법인 391만. 법인은 한 달에 최소 30만원 이상을 더 벌어야 본전선 위로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운용속도, 공실회전, 프리미엄 룸 구성, 1층 현금 흐름 안정화 같은 포인트를 더 강하게 밟아야 승산이 큽니다. 반대로 비주택 판정사 0.6%를 당겨와 취득세를 낮출 수 있다면 내 돈이 줄어들고 월 고정비도 내려가죠. 여기가 진짜 실무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 공통대출이자 약 월 143만 9,400원. 개인 1주택 월 고정비 대출이자 내 돈 6.48억의 기회비용 약 359만 9,402원. 법인 월 고정비 대출이자 내 돈 7.42억의 기회비용 약 391만 3,039원. 즉 개인은 360만, 법인은 391만을 기본 본전선으로 본다. 관리 공과보험 공실 쿠션 더하면 개인 400만대 초반, 법인 430만 안팎이 안전 마지노선. 자, 이제 재미가 커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임대 수익을 올려놓고 이 선을 넘길 겁니다. 법원 조사 기준 임대 미확정 3세대 보수 가정지하 2층 3층까지 얹어서 월 총임대료를 만들고 방금 확정한 월 고정비 위에 그대로 내려앉혀 월 수령금 흐름을 공개하겠습니다. 넘냐? 못 넘냐? 바로 여기서 투자 판단이 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보유 인형 가정으로 개인 vs 법인 매각 시 세후까지 깔끔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본론 계속 가기 전에 딱 20초만 제 얘기 좀 들으세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신 이 물건이 이건 내가 갖고 싶다 싶으신가요? 아니면 내 자금과 상황에 맞는 다른 물건을 찾고 계신가요?
저는 원하는 스펙의 물건을 경매로 찾아서 싸게 매입할 수 있게 끝까지 동행합니다. 단순히 링크만 던지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권리 분석, 대출 구조, 취득세 설계명도, 전략 낙찰 후 운영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실전 로드맵으로 밀어드립니다. 지금 영상 설명란 보시면 직통 연락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실 때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 가능한 물건만 추려서 숫자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이 물건은 왜 가능하고 저 물건은 왜 보류인지를 숫자와 근거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멤버십 안내드립니다. 많이들 물어보셔서 정리해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1. 비공개 물건 리스트 유튜브 공개 불가 물건 2. 실무 엑셀 서식 권리 지도 표, 자금 세금 이자, 계산표, 임대 포맷 파일 3. 전화 Q&A 궁금한 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 세 가지를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셨다가 나가신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써먹히는 자료와 답이 있으니까요. 혹시 나는 아직 보는 눈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알림부터 눌러두세요. 제가 올리는 핵심 물건 영상은 속도전입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더 빨리 닿습니다. 궁금한 점 전화 주시면 실무 기준으로 바로 답 드릴게요. 정리합니다. 원하는 물건이 있으시면 말씀만 주세요. 경매로 싸게 가져가실 수 있게 설계해 드립니다. 멤버십은 비공개 물건 실무 엑셀 전화 Q&A. 오늘 자료도 멤버에게 그대로 제공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는 여러분의 수익 속도를 올려줍니다. 다음 물건 먼저 받으셔야 하니까요. 좋습니다. 홍보는 여기까지. 이제 다시 숫자로 돌아가서 바로 다음 단계 임대 수익 앤드 매각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확정한 월 고정비 위에 실제 임대료를 올려놓고 월 수령금 흐름을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숫자가 춤추는 걸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매라는 게 참 묘한 게 어느 한 줄만 제대로 눌러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번 사건 낙찰받고 나면 대출이 4억 3,181만 9,9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원 조사표를 딱 보니까 보증금이 무려 1억 8,500만 원. 이게 바로 한 수입니다. 은행이자? 자, 계산 들어갑니다. 대출 총액 4억 3천에서 보증금 1억 8,500을 딱 물어버리면 남는 대출 잔액은 2억 4,681만 9,900원. 이게 뭐냐? 바로 보증금이 은행이자를 대신 갚아버린 겁니다. 그럼 이자 얼마 줄어들었냐? 연 4% 기준으로 월 이자를 보면 원래는 143만 9,400원. 그런데 보증금이 이자를 갉아먹고 나니까 이자가 82만 2,733원으로 줄어듭니다. 매달 61만 6,667원을 절약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 조사표에 월세가 있죠? 90만 원입니다. 이 90만 원을 은행이자에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82만 원 전부 맞고도 7만 7,267원이 남아요. 이 남은 돈 어디로 갈까요? 자기 자본 기다려. 내가 너의 이자를 깎아줄게. 남은 7만 7천 원이 내 돈의 기회비용에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개인 vs 법인 누가 더 무거운가? 개인 1주택 취득세까지 합치면 내 돈 투입이 6억 4,800만 원. 이 돈을 4% 이자로 계산하면 월 216만 원이 나가야 하는데 아까 남은 7만 원이 한방 보태주니까 실제로는 208만 원이 본전선입니다. 법인 취득세가 무려 12%. 내 돈 투입이 7억 4,209만 원. 여기선 월 247만 원이 나가야 하는데 남은 7만 원 덕에 239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한 줄 정리. 보증금 1억 8,500만 원이 은행이자를 완전히 잠재웠고 월세 90만 원이 남은 자투리까지 내 돈 이자를 깎아주면서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금액은 개인이면 208만 원, 법인이면 239만 원. 바로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그림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남은 6세대는 세대당 얼마나 받아야 하냐? 개인은 35만 원, 법인은 40만 원만 받아도 본전선은 넘어갑니다. 형님, 이게 바로 경매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보여주는 춤사위입니다. 보증금이 은행이자를 삼켜버리고 월세가 내 돈의 부담까지 덜어주는 그림. 이게 눈에 보이니까 훨씬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수적으로 1층을 150으로 잡고 계산했죠. 그런데 이 세입자는 진실된 세입자가 아니죠. 2015년에 세무서에 세입자로 신고했던 내용입니다.
현재는 건물 주인인 채무자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근데 현장을 다시 보니까요. 1층은 건물주 직영 사진관이고 세무신고 이력까지 깔끔합니다. 시장 가치가 훨씬 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층 시장가로 재평가 300 간다. 그리고 숫자가 어떻게 뛰는지 실행 버튼 딱 누릅니다. 첫 번째 보증금 파워. 1층 보증금을 1000에서 3000으로 2000만 올리면 내 지갑에서 묶어둘 돈이 그만큼 줄죠. 내가 실제로 굴릴 자기 투자금 7.2억 7.0억으로 다운. 연 4% 기준으로 내 돈의 월 이자 기회 비용과 매달 66,666원 줄어듭니다. 작아 보입니까? 이건 매달 자동 할인 쿠폰이랑 똑같아요. 꾸준히 끝없이 계속 깎아줍니다. 두 번째 월세 파워. 1층 월세 50만 100만, 딱 50만 바로 올라갑니다. 이건 계산도 필요 없죠. 통장에 꽂히는 현금이 한 방에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 효과를 합칩니다. 이자 절감 66,666원 월세 증가 50만 원월 56만 6,666원 순증. 그럼 최종 스코어는 우리가 아까 보수적으로 만든 월 순익 150만에다 가방금 만든 56만 6,666원을 얹습니다. 월 206만 6,666원. 라운드하면 월 약 206.7만 순익. 깔끔하죠? 한 줄로 딱 정리합니다. 1층을 시장가 300로 바로잡는 순간 보증금이 내 돈 이자를 매달 66,666원씩 씹어먹고 월세가 50만을 더 밀어 올리면서 월 순익이 150만 206.7만으로 점프. 이게 현장 가격 세팅의 무서움입니다. 건물은 그대로인데 가치 인식 하나만 바로 세워도 현금 흐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순수 자기 투입금은 7.0억이고 이 돈의 기회비용 이자연 4%가 월 약 233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월세 총 440만 원으로 이 이자를 전액 상쇄하고도 월 206만 7천원이 깔끔하게 남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 마지막 한 계단이 남았습니다. 매각입니다. 과연 이 물건을, 이 부동산을 내가 매입해서 매각을 했을 때 얼마의 이익이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부분이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같은 건물을 감정가심 6억 3,352만 6,400원에 팔면 개인은 2년 보유법인은 즉시 매각할 때 세후로 얼마가 남나? 먼저 공통 세팅만 딱 잡고 갑니다. 매입은 최저가 10억 4,545만 7천원. 개인은 취득세 3% 법무비 300만, 법인은 취득세 12% 법무비 300만. 개인은 장기 보유 8% 공제, 법인은 실효세율 20% 대보수로 잡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흐름은 끝났어요. 이제 두 갈래로 나눠서 바로 체감해 보시죠. 개인이 매입해서 매각하는 경우 시간을 레버리지로 쓰는 방식. 싸게 사서 두 해만 버틴다. 그리고 감정가에 판다. 매입 총원가는 대략 10억 7,982만 원 선. 감정가로 팔면 세전 차익이 약 5억 5,370만 원. 여기서 장기 보유 8% 공제로 살짝 가볍게 하고 보수적 유효세율 지방세 포함 약 27.5%로 세금턱을 넘기면 세후로 약 4억 1,362만 원이 손에 남습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시간 2년이 바로 세후를 키워주는 레버리지라는 점. 법인이 매입해서 매각하는 경우 속도로 레버리지. 오늘 산다. 그리고 오늘 판다. 회전이 답이다. 법인은 시작부터 취득세가 무거워서 매입 총원가가 약 11억 7,391만 원 수준. 같은 감정가로 매각하면 세전 차익 약 4억 5,961만 원. 여기서 법인 세실료 약 20.9%를 적용하면 세후로 약 3억 6,357만 원이 남습니다. 개인보다 절대 금액은 낮지만 자본 회전이 빠르다는 게 포인트죠. 한 줄 정리 감각으로 기억. 개인 2년 보유 세후 약 4.14억. 법인 즉시 매각 세후 약 3.64억. 같은 물건, 같은 매각가여도 시간 vs 속도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크게 벌고 싶다면 시간을, 빨리 돌리고 싶다면 속도를 택하면 됩니다. 마지막 체크만 해두면 완벽합니다. 취득세 주택 비주택 판정, 개인 과표 구간, 법인 세무 조정에 따라 수치가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입찰 전에 이 세 가지만 숫자와 서류로 확인하면 오늘 시나리오가 그대로 실전 결과가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건 댓글이나 설명란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돈 되는 물건을 가장 먼저 받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멤버십에선 비공개 물건, 실무 엑셀, 전화 Q&A까지 바로 드립니다. 현장에선 준비된 사람이 이깁니다. 저는 늘 숫자와 서류로 현장에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돈이 되는 물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